안녕하십니까, 이해라 기자입니다. 지구 역사 46억 년, 인류 역사 450만 년,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자, 이 긴 여정, 위대한 점을 찍고 있는 이분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무인탐사연구소 조남석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인탐사연구소 조남석입니다. 저희는 우주에서 동작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드시고 있는 게 로버죠? 네, 로버입니다.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위성이나 네. 뭐 발사체 이런 것들은 이제 종종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십니다. 근데 네. 로버는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설명해 주신다면. 로버라는 의미 자체가 탐험가의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라고 하면 사실 로봇의 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로봇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로봇들 중에서 좀 탐험을 하거나 뭐 이런 로봇의 객체를 저희는 로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탐험가란 의미를 가진 네. 로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소의 목표일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럼 이 로버는 어디를 탐구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의 목표는 달입니다. 달. 우리나라에서 달 착륙선을 언제 올리죠? 우리나라 32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뭐 TF도 진행돼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착륙선이 가고 한국에 로버가 간다는 것도 남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일은 어떠세요? 워낙 이제 우주 산업의 현안이랄까?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우주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한 이유는 우주로 가는 로켓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도 많아지고 있고 발사체도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아는 이제 우주 탐사 분야의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주라는 허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긴 하지만 환경이 지구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행을 하기도 힘든데 우주 밖에 여행하는 게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로켓 기술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코스트가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물들도 많아지고 뭐 위성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험난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달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로버가 직접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움직이고 이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기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달에서 판단이 사실상 엄청나게 힘들고요. 지구에서는 뭐 로봇들이 막 자율주행하고 뭐 자동차도 다 자율주행하고 하지만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융합돼서 사실 지구에서도 어렵잖아요. 네, 사실 지구에서도 어렵습니다. 지구에서도 어려운데, 그러면 우주에서는 이게 우주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주는 지구보다 더 힘들게 통신에 대한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로봇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험지도 판별을 해야 되고, 이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로버가 그 우주로 가서 달에 가서 어떤 걸 갖고 오고 이게 네. 결국에 우리 지구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주로 가는 이유는, 이제 특히 달에 가는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화성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달이 있고, 화성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앞으로 인류의 영토 확장, 이제 앞으로 살아갈 곳을 이제 기지 짓기 위해서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성에 기지를 짓기 전에 화성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전초기지를 이제 달에도 지어보자라는 개념의 큰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달에 굉장히 많은 광물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도 히토류 고갈이나 뭐 갖가지 이제 뭐 에너지 고갈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달 지표면이 사실 주인 없는 땅인데 굉장히 그런 광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대표 티타늄이나 뭐 헬륨3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달에서 사실 거기를 착륙을 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사실 승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로켓 기술이 워낙 이제 발전 안 했다 보니까 로켓이 너무 비싸서 그걸 안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제 로켓 기술이 굉장히 싸지면서 이제는 거기 가서 광물을 채집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트가 싸졌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근데 우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네네. 그래서 그 코스트 싸졌다는 거에 대한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로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쏘아 올리는데도 돈. 아, 사실 돈이 굉장히 그래도 돈이 많이 듭니다. 네, 많이 감축이 돼서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퍼서비어런스 로보라고 이제 화성에 지금 임무를 하고 있는 로보가 있는데 그 로보를 한 대 화성에 보내는데 2에서 3조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차량 한 대 정도의 그런 로보를 이제 화성까지 보는데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고 그런 달은 그것보다 훨씬 사실 적게 들죠. 달은 적게 드는데 달에 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아폴로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아폴로 때는 사람 2명의 달 지표면에 내리려고 미국의 GDP의 3에서 5%를 매년 쏟아부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안 되는 수치야. 지금 미국의 GDP의 3에서 5%를 매년 쏟아부으면 사실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쏟아부어서 달에 사람들을 내렸는데 지금은 사실 민간 기업이 달에서 내릴 정도로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하고 있고 거기 들어간 창수선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창수선 회사들이 달 탐사를 지금 주도하면서 지금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연구소 경쟁사는 어디예요? 해외 경쟁사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각 국가별로 밀어주는 이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의 아이스페이스사가 우주에 로봇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근데 거긴 좀 특이하게 첫 투자를 1,000억을 받았어요. 우주에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해서 첫 투자를 1,000억을 받았고 총 한 2,50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우주 로봇을 지금 달에 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원해주는 업체라든지 뭐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이제 각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우주 로봇 업체들이 있고 저희 경쟁사이기도 하고 뭐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봤을 때는 혁신의 사실 아이콘이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는데 엄청나게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 발사 실패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였으면 실패하는 원인 찾고 뭐 위원회 만들고 뭐 다시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뭐 이러는 데만 2년이 걸릴 거다 하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그 실패는 보고 필요 없고 2달 안에 개선해서 날려라 다시.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2달 안에 로켓 실패한 이유를 찾아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다시 발사하는 게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사실 쪼아붙였기 때문에 사실 우주 개발이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죠. 근데 블루 오리진은 그래도 위원회라도 있는데 이제 머스크는 위원회도 필요 없고 이제 돈 넣어놨으니까 그냥 개선해서 빨리 쏴 이제 막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한국 최초라는 상징성 외에 우리 연구소가 만들고 있는 로버의 뭔가 특장점이라고 할까요? 아, 네. 사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잘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있는 뭐 우주 부품 회사들이나 뭐 우주 로보틱스 회사들이 물건을 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이 좀 자유로운 편이고 그리고 시험 환경들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시험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우주 시험, 환경 시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도 잘 외국에 비해서는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의 강점이라고 하면 그걸 토대로 근데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당연히 돈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대한 작은 스케일로 우주에서 저희가 만든 부품을 검증하는 걸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이 주행할 수 있는 뭐 작은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바퀴 관련된 기술이나 그리고 로봇가 주행할 수 있는 보드단을 저희가 자체 개발들을 하고 있고 외국에 봤을 때도 저희가 주요 경쟁사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을 키워가기 위한 여러 환경들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진짜 기회일까?
아직 먼 미래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조언을 건네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새로 시작한 부분 이제 분야가 사실 그 위험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큰 대신에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산업이 진짜 정착했을 때 정말 큰 베네핏을 얻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우주 산업이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우주 산업이 잘 될 거다, 이제 크게 발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돈을 쫓아가지고 이 산업에 우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 외국에 있는 우주 뭐 스타트업들 뭐 회사들도 보면 사실 돈을 쫓아서 하기보다는 그냥 우주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이제 바이오나 뭐 AI나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이제 크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폐업률이 높은데 우주 분야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폐업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게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집념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사실 창업을 하고 또 회사에 있다 보니까 사실 폐업률이 그나마 저는 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향후 몇 년 안에 지금 우주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매우 많은 것들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골든돔 프로젝트가 네. 좀 공식화했더라고요.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트럼프 보면 드는 생각이 너무 이게 산업을 약간 자기의 정치적인 이런 블러핑 때문에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사실 무리수를 많이 던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뭐 무리수 안 던진 정부는 사실 없었고, 근데 무리수를 던진 그 정책들 중에서 사실 강한 정책은 어느 정도는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골든돔 프로젝트가 뭐 무리수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리스크도 있고 산업체가 부담해야 될 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진행했을 때 어쨌든 향후 몇 년 안에, 이번 정부 안에 사실 그 프로젝트가 완수는 못하겠지만 그걸로 추진을 함으로 해서 변화폭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폭에는 사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확장되는 개념에서의 그 프로젝트가 사실 지금 시행이 됐으면 당장의 뭔가의 변화보다는 그 다음에 시대가 오거나 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지금 골든돔 프로젝트가 성공적일 수 없을 수도 있고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그 프로젝트 시행함으로 인해서 개발됐던 기술, 개발됐던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떻게든 그 프로젝트가 지속이 사실상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꿈꾸는 지구의, 인류의 미래는 무엇일까? 인류적으로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사람 한 명 한 명당 더 언제 보급이 되겠어, 뭐 태블릿 PC 언제 그게 되겠어 라고 뭐 잡스가 막 태블릿 막 발표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1, 2년, 3년 안에 그게 다 보급되진 않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PC를 쓰는 것처럼 사실 어느 한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산업이 정착되는데 거의 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뭔가 바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정착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 우주 산업이 이제 막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생기고 외국의 우주 뉴스페이스라는 단어로서 막 발전이 되고 있으면서 민간들에 대한 포션, 지금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막 지금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분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고 장기간으로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이제 목표는 우리가 지금 100년 정도 산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당연히 화성에 가서 살 거고 이 기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그 중간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화성에도 우리가 가야 되고 달에도 가야 되고, 이제 뭐 달에도 국제우주정거장 28년도부터 지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그것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퍼스트 무브로서 계속 나아가야 이제 인류의 역사로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미래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고, 우주 산업에서 우주 탐사에서 그렇게 빨리 나아가는 그 앞전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든 생각이 딱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우보천리라고 해서 소걸음으로 천리를 우직하게 간다는 뜻이었는데 너무너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렇게 우직한 걸음으로 우리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